네, 안녕하십니까. 마음치유 스피치의 정동문 변화 코치입니다. 자, 오늘은 마음의 법칙이라는 주제로 제가 강의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모든 성공학 책은 마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부분. 근데 이 마음의 법칙 하면은 어쩌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것도 풀이하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풀이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또 쉬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제가 쉽게 풀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또 지금 현재 여러분들 삶에 적용을 시켜본다면은 어쩌면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좀 시련이나 어떤 고통이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는 분들은 이 마음의 법칙을 내 것으로 잘 만들어준다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기대되시죠? 네. 그러면은, 자, 첫 번째, 자, 통제의 법칙. 통제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내 마음을 많이 통제할수록,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마음을 통제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이유나 변명을 버린다. 자, 이유나 변명을 버리고, 그리고 내가 모든 걸 책임지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유나 변명을 하죠. 뭐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떤 과거의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때문에 나는 힘들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때문에 화가 나고, 때문에 할 수 없고, 이렇게 때문에라는 사고를 많이 합니다. 이 때문에라는 사고를 하다 보면은, 이건 내 책임이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어떤 과거의 어떤 힘들었던 일 때문에 나는 지금 힘들어. 과거의 힘든 사건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 그럼 이거는 괴로운 게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때문에라는 이유 변명을 된다라는 것은 바로 무책임. 자, 무책임의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근데 이런 때문에 사고를 해요. 우리 아버지가 음하셨기 때문에 저는 성격이 소심해요. 엄마 아버지가 이혼을 했기 때문에 저는 소심해요. 이런 사고를 많이 하죠. 뭐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소심한 거는 내 잘못이 아니고 엄마, 아빠 잘못이라는 거잖아요. 자, 나를 때는 아빠 잘못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저는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공부를 많이 못한 책임은 내 책임이 아니고 가난한 집안 책임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때문에 사고를 하면은 내 책임이 아니라는 생각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이제 무책임한 습관을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때문에 사고를 하시면 안 돼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때문에를 뭐에도 불구하고 덕분에 라는 개념으로 바꿔 생각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자, 가난한 집안 환경 때문에 공부를 못했다가 아니라 가난한 집안 환경 덕분에 나는 부자가 되어야 되고 성공을 해야 된다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키웠어요. 이런 게 훨씬 더 낫지 않아요? 그리고 가난한 집안 환경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환경에서 독립심을 키웠어요. 자기 주도적인 성격을 키웠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 때문에라는 이유 변명을 버리고 모든 것은 내 책임이라는 사고를 하는 겁니다. 자,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 시작.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 자, 여러분들이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 통제의 법칙을 내 인생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라는 사고를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 자,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 이렇게 모든 것은 내 책임이라는 사고를 하게 될 때, 바로 통제력이 커지고, 이제는 구속에서 벗어나겠다. 구속. 여러분들 이제 구속이 뭐냐면은 심리적인 구속도 있고, 경제적인 구속도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적인 구속은 돈이 없는 것. 자, 심리적인 구속은 뭐예요? 누구 때문에 힘들고, 어떤 과거의 사건 때문에 힘들고, 자, 심리적으로 힘든 이유가 어떤 과거의 사건 경험이나 현재의 상황이나 어떤 대상 때문에 힘들다는 거잖아요. 이제 때문에가 아니라 근데 모든 건 내 책임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낭독을 할 때도 공원 여기서 멈춘다. 모든 과거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버린다.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진다. 자, 이런 글을 많이 읽어보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모든 것을 내가 책임을 지게 되면 이렇게 구속에서 벗어나게 되고 통제력을 내가 가지게 된다. 자, 구속에서 벗어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바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자유. 자, 더 많은 자유는 더 많은 마음의 평화를 이루게 된 겁니다. 더 많은 마음의 평화는 바로 행복한 삶을 이끌어주죠.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유 변명을 버리는 거예요. 이유 변명, 때문에란 이유 변명을 버리는 겁니다. 자, 이유 변명을 버리면은 내가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그죠?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되면은
구속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이른바 경제적 구속, 심리적 구속 이런 구속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구속에서 벗어난다는 이야기는 더 많은 자유를 얻게 되고 더 많은 자유는 더 큰 마음의 평화를 이루도록 도와주더라. 그래서 우리가 더 큰 행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자, 뭐뭐 때문에라는 이유 변명을 부리고 자, 뭐뭐에도 불구하고 또는 뭐뭐 덕분에 라는 사고를 하는 것. 그리고 모든 걸 내가 책임지는 자, 책임의 습관을 만드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 자, 이해하셨죠? 네. 자, 그럼 두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2번. 인과의 법칙. 인과의 법칙. 자, 인과의 법칙은 어떤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우리 속담에 팥 심었는데 팥이 나고 콩 심었는데 콩 난다. 이런 속담 있죠. 그죠? 또 이런 속담 있어요. 뭐, 아니 뗀 굴뚝에 연기 나랴. 자, 굴뚝에 그 불을 떼는 것은 원인이 되는 거고, 연기가 이해되시나요? 그럼 잘 보세요. 현재의 나의 모습이 결과라면은, 현재의 나의 모습을 만든 원인은 어디에서 생겼죠? 바로 과거의 생각이나 과거의 어떤 행동이죠. 자, 과거의 어떤 생각과 행동이 모여서 현재의 나의 모습을 만든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렇다면, 자, 미래의 내 삶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행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택과 다른 행동이 다른 결과를 만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어제와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제와 똑같은 생각,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나의 미래가 달라지기를 원해요.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동기부여 강사인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이런 이야기 했어요. 어제와 똑같은 생각과 행동을 반복하면서 나의 미래가 달라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최고의 정신질환자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의 미래를 바꾸기를 원한다면은 지금 당장 어제와 다른 생각, 다른 행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순간순간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항상 위대한 결단을 내야 돼요. 위대한 결단. 내가 어떤 인생을 살겠다. 그리고 그 어떤 인생을 위해서 지금 어떤 행동을 실천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앤서니 라빈스라는 또 NLP 동기부여 강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결단을 위한 세 가지 질문을 소개를 해요. 자, 세 가지 질문 1번은 뭐냐면은 인생 전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자,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냐? 인생 전반을 통해서 정말 이루고자 하는 게 뭐냐에 대해서 매일 결단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당장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예. 이런 세 가지 결단을 매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원인과 결과의 인과의 법칙에 있어서 우리가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는 원인에 대한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 원인에 대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결과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일이죠. 자, 예를 들어서 발표 불안증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센터에 왔어요. 근데 이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발표 불안증을 없애기 위해서는 계속 스피치 훈련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스피치 학원에서 그렇게 스피치 훈련을 했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아니다. 발표 불안증의 원인이 뭐예요? 발표 불안증의 원인은 어릴 때 부모한테 상처받았던 기억, 학교 다니면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기억, 창피당한 기억, 그런 기억 때문에 지금 발표 불안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릴 때 부모한테 꾸지람 들었던 기억이나 학교 다니면서 창피당한 기억이나 이런 기억에 대한 심리 치료를 함으로써 발표 불안증이 없어지는 것이지 어떻게 스피치 훈련만 한다고 가능합니까?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스피치 학원에서 스피치 훈련만 하는 것은 결과에 대한 작업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릴 때에 상처받은 기억을 치료를 하는 것은 원인에 대한 작업을 하는 거죠. 자, 이 원인에 대한 작업이 영화 필름이라면, 자, 결과에 대한 작업은 영화 스크린이죠. 여러분, 스크린을 바꾸려면은 뭘 바꿔야 돼요?
여가 스크린을 바꾸려면은 여가 필름을 갈아 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크린을 바꾸기 위해서 필름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 그 스크린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발표 불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 상처받은 기억을 치유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말이죠. 지금 현실이 마음에 안 들어요. 현실이 막 돈도 안 벌리고 뭐 인간관계도 안 좋고 많이 힘들어요. 그럼 이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을 해야 되죠?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대한 작업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마음과 현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마음이 원인이라면은 현실은 결과죠. 자, 마음을 바꾸면 현실은 그냥 바꿔지는 거죠. 쉽게 말해서 나를 사랑하잖아요. 마음속에 나에 대한 사랑을 키우잖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기 시작하고 주변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또 보세요. 내 마음 안에 긍정적인 마음과 풍요로운 마음을 키웠어요. 부자의 마인드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내 마음 안에 부자의 마인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현실 속에 돈이 잘 벌리고 현실 속에서 계속 내가 부자가 되어가.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부자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이분들의 마음을 보면 마음이 빈곤해요. 항상 빚에 쪼달리고 현실적인 삶에 급급해요. 부자의 마인드가 아니라 가난한 마인드를 갖고 있더라는 이야기죠. 그럼 저는 이런 이야기 하죠. 그 가난한 마인드를 부자의 마인드로 바꾸면 현실 속에서는 그냥 돈이 벌리는 거예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마인드 자체를 부자의 마인드로 만들어야 돼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 이 모든 이야기가 뭐냐면은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는 원인에 대한 작업을 해라.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아주 단순한 원리지만은 여러분들 삶에 적용을 시키면은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그냥 흘려 듣지 말고 여러분들 삶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지금 통제의 법칙, 인과의 법칙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저는 또 이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